도시 팽창으로 인한 구도심의 빠른 공동화 현상이 자치단체들의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MBC 토론 갑론을박에서는 광양만권 3개 시도 공동협력을 통해 장기적 계획 속에 민간 주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토론 주요 내용을 김주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제 인구의 감소, 상권의 쇠락.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원도심의 현재 모습들입니다. 광양만권 자치단체들도 빠르게 공동화되고 있는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 특성을 더한 도시 재생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 사업으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적잖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보다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고 주민들이 어떤 도시 공동체를 이뤄나가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당연히 물리적으로 도시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공원 녹지도 확충하고 주차장도 정비하는 이런 3가지의 틀이 같이 묶여서 복합적으로 가는 게 이제 도시재생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천시 중앙동과 향동, 여수시 고수동 도시재생 사업 등은 공간 개념을 뛰어넘은 문화재생과 경제재생 혼합 형태의 도시재생 사례로 주목해 볼만합니다. SNS를 통한 자발적 홍보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고수동은 점차 사람들이 관심 속에 마을이 좀 깨끗해지고 주변에 배나 편익시설이 하나 둘씩 생겨 이제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양만권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직 과제도 없지 않습니다. 지자체 간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광양만권 상생발전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 순천, 광양 3개 도시가 지금 시장님들께서 모이고 또 밑에 행정에서 그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구를 통한다든가 그 밑에 또 아니면 단체에서 3개 도시가 공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TF라든가 형태를 통해서 추진해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잠재력을 가진 원도심의 숨은 매력을 찾아내고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 지역과 지역민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시가 이순신 장군 자당 기거지에 대한 복원 작업을 완료하고 새로 개방했습니다. 여수시는 1593년부터 4년간 웅천동 송현마을 정대수 장군집에 기거했던 이순신 장군 어머니 초계 변씨를 기리기 위해 이 충무공 어머니 사시던 곳 정비공사를 최근 마치고 일반에게 공개했습니다. 시 지정 문화유산 1호인 이순신 장군 자당 기거지에는 본체와 사랑채는 물론 사주문과 토석 담장 등을 새로 설치했으며 오는 4월부터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역사문화 체험 장소로 시티버스를 경유시킬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제안제도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창의적인 제안 발굴을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과 함께하는 테마형 공모제를 확대 운영하고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월별 1부서 1제안운동을 전개하고 나섰습니다. 채택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우수 제안을 제출한 시민에게는 최고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대규모 국제회의와 관광, 전시회 등을 의미하는 마이스 산업이 굴뚝 없는 황금 산업으로 불리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마이스 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국 마이스 연례총회가 어제 여수에서 개막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박람회장 내부에 마련된 전시장. 호텔, 리조트 등 전국 130여 곳의 각종 마이스 관련 업체들이 기업과 단체들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벌입니다. 행사를 주최하시는 분들께서 앱 제작을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편리하게 앱을 제작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 관광, 전시회를 연계한 서비스 산업인 마이스 산업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연례총회가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각종 기업과 단체, 지자체 관계자 등 모두 1,5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박람회장 일대에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마케팅과 영업 전략 등 관련 기업들을 위한 강연, 토론회는 물론 구직자를 위한 채용 상담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국내 마이스 산업의 생산 유발 효과는 연 28조 원.
일반 관광산업의 3배에 달하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조 이상의 그런 큰 시장으로 부각이 될 것이고 지역 연계 관광, 지역 특화 컨벤션 육성, 고용 창출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트렌드 아래서 마이스 행사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전남 지역 각 시군은 이번 행사를 마이스 산업 육성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마이스 인프라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리고 학회나 협회 행사 현장도 꾸준히 방문해서 이번 행사에는 중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전문가도 참여해 해외 마이스 산업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청 정구부가 최근 개최된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정구 명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순천시는 시청 정구부가 지난해 전국체전 2관왕을 비롯해 지난 23일 개최된 순창 동계 한국실업 정구연맹전에서 개인 복식 금메달, 남자 단체 은메달, 혼합 복식 동메달에 우수한 성적을 거둬 정구 명가로서 순천을 다시 한번 빛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순천시 정구부는 지난해 전국체전 우승팀 자격으로 다음 달 개최될 20회 아시아컵 히로시마 국제정구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할 예정입니다. 여수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4일 시 집행부가 제출한 돌산청사 직원 재배치 계획이 포함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결안을 찬성 2명, 기권 6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의원들은 동료 의원 10여 명의 서명을 받아 해당 안건을 의원 발의안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전남문화예술재단 산하 남도예술은행이 운영하는 토요 그림 경매가 10여 년 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가보다 저렴하게 좋은 작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부터 미술품 구매가 중단됐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요 그림 경매가 시작되자 관광객들은 작품과 경매사의 호가에 귀를 기울입니다. 작품은 한국화와 서양화, 서예 등으로 한 점에 10수만 원에서 100여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매에 내놓을 작품 구입이 지난해부터 중단됐습니다. 수장고에 450여 점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재단 측은 지금까지 10억여 원을 들여 580여 명의 작품 3,400여 점을 사들이고 300여 점을 기증받았지만 3,300여 점을 파는 데 그쳤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의 미술시장 기반이 그만큼 취약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남도예술은행은 찾아가는 경매 등 다양한 판매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외에서 열리고 있는 박람회나 또 행사장에 저희가 찾아가서 작품을 직접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는 데 주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남문화예술재단은 작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작품을 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8월에 서울 갤러리가 문을 열면 50만 원 이상 비교적 비싼 작품을 수도권에서 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도예술은행이 올해 확보한 예산은 작품 구입비 8천만 원과 운영비 9천만 원. 지역 작가들은 하루빨리 예술은행이 제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화순에서 10대 남성이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살해했습니다.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데요.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여러 명의 경찰들이 조명을 들고 갈대밭을 뒤집니다.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갈대밭에 버린 혐의로 체포된 18살 김모군과 함께 유기된 시신을 찾고 있는 겁니다. 김군은 이성 문제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 연락을 한다는 그런 문제로 말다툼이 돼서 좀 크게 싸우다가 격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상태입니다. 시신 유기에 가담한 김군의 친구도 경찰에 함께 붙잡혔습니다. 연인 사이에 일어나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폭행도 사랑이라는 잘못된 인식 속에 데이트 폭력은 폭행이나 감금,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난해 전화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기소된 광주 모 이전원생 사건 역시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폭력을 폭력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폭력을 사랑이라고 합리화하는 그래서 변화될 거라고 기대하는 이러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인 경찰에 지난 2주 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는 전국적으로 700여 건. 이 가운데 광주 전남에는 총 29건이 신고돼 가해자 1명이 구속되고 15명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제20대 총선에서 광양시 구례군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우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광양 시민과 구례 군민으로부터 과분한 성원을 받아 이제 그 결실을 오롯이 시민과 군민에게 되돌려드릴 때라며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우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과 함께 계층별, 직능별로 광양 시민과 구례 군민이 참여하는 더불어 함께하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어 눈길을 모았습니다. 유현주 전남 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이 20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낡은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민심이 이번 총선에서도 엿보인다며 노동자의 도시이자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광양 구례의 새로운 선택을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상암동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맑은 하늘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야도 보시는 것처럼 시원하게 트여 있어서 저 멀리 차들이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은 별다른 눈 소식 없이 가끔 구름만 지나겠는데요. 충청과 남부지방으로는 눈 소식입니다. 지금도 곳곳에 약하게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남 지방을 시작으로 오늘 밤이면 충청과 남부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래서 많게는 5cm가량 제법 쌓일 것으로 예상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더 오릅니다. 서울이 6도, 부산 10도까지 올라 오늘 추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3도, 전주 0.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 크게 올라 있는데요. 한낮 기온도 서울이 6도, 남부지방은 10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눈과 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밤에도 다시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쉬었습니다.